그래서 제가 학사가 3개예요. 그냥 가르치는 센터들이 많아요. 생활비나 벌지 뭐 그냥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지금 내가 미국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면 못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산의 필앤노멀 필라테스에 왔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바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필앤노멀 필라테스 대표 박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바로 앉아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명 그리고 의미까지 네. 알려주세요. 센터명이 필앤노멀 필라테스인데요. 제가 살면서 느낀 건데 평범하다는 게 비범한 것보다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누군가는 평범함을 좀 잃은 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필라테스로 하여금 사람들한테 평범한 일상을 다시 되찾아주고 싶다라는 뜻에서 필앤노멀이라고 지었어요. 원래는 인간으로서의 그냥 아름다움을 찾아주는 곳으로 해서 이름을 만들어야지 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좀 오래 일했던 센터가 물리치료사들이 많았던 센터여서 환자분들이 되게 많으셨었거든요. 거기서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아름다움 이전에 평범한 일상이 먼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센터를 차리고자 마음을 먹고 나서 정체성을 좀 달리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때 지었어요. 그럼 선생님도 물리치료사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전 물리치료사가 아닌데 그 센터에서 첫 직원이었어요. 네. 제가 딱 들어가고 나서 거기가 정체성을 바꾼 거죠. 저 이후부터 전원 물리치료사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부족함도 많이 느끼고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횟수로는 3년 정도 일을 했거든요. 나오니까 정말 배운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치료사는 아니긴 하지만 어깨 너머로 좀 많이 배운 것들이 많아요. 오픈을 그럼 결심을 하셨을 때는 네. 왜 어떠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출산을 하면서 아기를 낳고 나서 집 근처에 있는 다른 센터에 가서 일을 좀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냥 가르치는 센터들이 많아요. 광고한 거나 홍보한 거에 비해서 그리고 회원님들한테 너무 이빨린 얘기만 해서 그냥 시간만 보내는 그런 센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거라면 그냥 내가 차려서 좀 더 회원님들을 돈 아깝지 않게 운동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던 중에 남편이 갑자기 이런 매물이 있다? 보여줬어요. 근데 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고 하루 이틀 만에 계약해서 여기가 몇 평이에요? 24평이요. 24평. 꽤 크네요. 네, 꽤 큰데 탈의실이나 화장실 이런 공간, 상담실도 넓고 이런 것 때문에 공간 자체가 막 엄청 넓어 보이진 않죠. 왜 상담실을 이렇게 크게 빼셨어요? 제가 뺀 건 아니고 원래 이 매물이 인수할 때도 운동센터였거든요. 그때 이미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저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가고 싶다고 생각한 게 처음에 와서 상담을 받는 공간이잖아요. 네. 막상 와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문진이 중요한데 편안하게 한 20분, 30분을 이야기하시기도 공간이 널찍해서 좋고 이건 이대로 가자 하게 됐어요. 아, 그럼 원래 인테리어가 지금 이대로 있는 채로 인수받으신 거예요? 원래는 가벽이 없었고요. 바닥은 잔디였어요. 저는 필라테스를 할 때 회원님들이 땀을 많이 흘리시는 편이거든요. 유산소랑 네. 이렇게 해서 좀 플로어를 가져가기 때문에 잔디인데 땀을 많이 흘리시면 관리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루를 깔았어요. 여기 건물에 인스타랑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저희도 막 홍보도 해주시고 홍보 자료 같은 거 있으면 보내주세요. 다 올려드릴게요 하시고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와. 그리고 원래 제가 인수받은 현이 없었어요. 그게 오히려 전 좋더라고요. 깔끔하게 인수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 동네는 그래도 익숙한 동네였던 거예요? 아니요. 여기 이거 보려고 처음 와봤어요. 근데 제가 원했던 거는 주거단지랑 네. 회사단지가 함께 있는 네. 곳을 원했었거든요. 여기가 영등포구청역이니까 5호선, 2호선이 있고 당산역도 근처여서 9호선도 있어요. 그러면 광화문, 여의도 출퇴근하시는 직장인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여의도에서 일을 해봤는데 오히려 여의도 분들은 여의도에서 운동을 잘 안 하세요. 딱 점심이랑 퇴근 직후 네. 딱 요 타임만 하시고 다 집 가시더라고요. 그럼 여의도 직장인들이 어디 살까 생각했을 때 영등포구청 정도면 꽤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선생님 집은 멀어요? 집도 별로 멀지 않아요. 딱 그래도 좋은 데를 찾으셨네요. 네. 잘 맞는. 네. 근데 요즘 정말 다들 어렵다고 하잖아요. 또 오픈해서 해보니 어때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꾸준히 유입이 있고 또 상담하시면 거의 다 등록하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교육 사업도 나중에는 해보고 싶어서 그것까지는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선생님 생각하시는 교육 사업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초보 강사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강사들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거기 이제 자격증을 따고 수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다들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협회가 너무 많잖아요. 또 가격대를 내가 조금
타협을 해서 간 강사님들은 정말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바로 이제 사회에 내던져져서 전문 지식도 없고 진짜 근육 몇 개 조금 배우고 동작 조금 배운 걸로 하려니까 너무 막막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분들도 너무 막막하고 힘드시겠지만 그분들한테 배운 회원님들도 필라테스 별론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정말 병증이 있으신 분들은 잘못했다가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초보 강사님들을 일단 교육을 시켜서 저는 이 필라테스 업계 자체가 좀 더 전문성 있는 업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을 더 전문적으로 만드는 교육부터 시작을 한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은 그래도 보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선생님이 이 일을 하신 지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5년 됐어요. 5년. 되게 자격증이 많네요. 열심히 땄어요. 제가 원래 치육과 출신이 아닌데 필라테스 강사를 하면서 이 업계가 전문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부터 조금 자격을 갖춰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치육학 학사를 땄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사가 3개예요. 어떤 분야에서? 처음엔 무역학과를 땄고요. 그 다음에는 연기과로 가서 네. 연기 학사를 또 땄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체육학으로 가서 체육학 학사까지 이렇게 학사가 3개예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대학을 다니면 4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 4년제로 땄지만 학사 편입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다 3학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년, 2년, 2년 이렇게 해서 8년이면 딸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물리치료사들이 있는 센터에서 오래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물리치료사의 면허가 너무 탐이 오. 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 여쭤봤을 때는 아 굳이 다 지금 이미 강사 잘 하고 있는데 강사하려고 물리치료사 따는 거는 좀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그 욕심이 나서 찾아봤는데 물리치료학과 학위가 있어야 돼요. 석사도 안 되고 네. 박사도 안 되고 네. 학사만 자격이 갖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물리치료학과를 또 가야 되는 그러면 학사만 4개인데 이게 맞나 아니면 그냥 체육 쪽으로 석사를 가는 게 맞나를 요즘에 좀 고민 중이에요. 결국에는 물치사 엔딩이지 않을까라는 오.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계속 고민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뭔가 강사로 지냈을 때랑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강사로 할 때는 사실 금액을 제가 설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회원님들한테 드리는 서비스적인 부분들도 나만 너무 회원님들한테 이거 해주고 싶다 저거 해주고 싶다 해서 다 해주면 다른 강사님들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컨트롤하고 막 이래야 됐다면 지금은 제 센터니까 제가 맘껏 회원님들한테 운동 리포트를 써드리거든요. 월간 리포트를 뭐 그런 것도 맘껏 해드릴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은 필라테스 강사를 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원래는 연기를 사실 했다고 하기도 좀 뭐한 게 배우 지망생이었지 배우라고 하기엔 너무 이제 좀 짜잘짜잘한 것만 했었어가지고 근데 연기 뜻이 있으셨던 거네요, 그러면? 네, 저는 40살 되면 다시 연기할 거예요. 연기랑 필라테스랑 둘이 하다 보니까 이루어져도 아닌 게 되는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잠깐 접어놓고 필라테스에 집중을 하자. 그래서 필라테스를 일단 30대는 필라테스로 보내고 40대부터는 배우를 다시 하자라고 우와. 정해놨어요. 어떤 매력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연기를 했던 건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군인도 해보고 싶고 경찰도 해보고 싶고 뭐 검사, 뭐 의사 뭐 이런 거 다 해보고 싶은데 다 해볼 수 없죠. 검사, 의사 이런 거 다 해볼 수 없으니까 정말 여러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연기라면 스크린 안에서만큼은 내가 여러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만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연기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생각보다 그 스크린에 나오는 기회를 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연기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매력이 있는 학문이어서 그냥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하고 있다가 생활고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필라테스를 시작을 했어요. 친구들이 이제 필라테스 강사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주변에서 제 친구가 자기 협회 괜찮아 내가 나온 협회 되게 잘 가르쳐 주더라 라고 해서 그냥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래? 그럼 나 거기 가서 해야 되겠다 하고 바로 결제를 하고 정말 처음에 쉽게 생각했어요. 아무 협회나 가면 다 딸 수 있고 되게 장벽이 낮은 직업이야 라는 편견이 처음에 있었어가지고 생활비나 벌지 뭐 그냥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근육을 다 영어로 외우라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외웠어요. 외우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해부학이나 재활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서 그냥 정말 하루 종일 필라테스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몸을 원래도 못 쓰거든요. 근데 정말 아픈 데도 많았고 몸도 완전 이렇게 틀어져 있었어요. 오다리도 진짜 심하고 할 줄 아는 동작이 거의 없었어요. 유연성도 안 좋고 선생님들이 다 저를 보면서 어머 제이쌤 어떡해 저래서 자격증 어떻겠다 막 이랬었는데 필라테스 하면서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회원님들이 하다 보면 항상 여쭤보세요. 선생님 저처럼 못한 사람 없었죠? 저 이 동작 나중엔 할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제가 한 동작이면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제가 했으니까 회원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트리거가 된 건 돈이었지만 하면서 정말 이게 나한테 필요한 운동이었구나 라고 많이 느꼈고 오히려 저는 원래부터 운동을 잘 하던 사람이 아니라서 더 강사에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입문을 해보니 이 필라테스라는 운동이 너무 좋아서 이럴 거면 연기는 잠깐
잠깐 접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접었어요. 40대가 되면은 다시 맞아요. 연기를 맞아요. 그때는 이제 연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보고 해봐야 알 것 같아요. 해봐야 다시 난 그래도 좀 더 필라테스가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래도 일단 해봐야 알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필라테스 시작할 때 그냥 3년은 무조건 하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돈이 안 벌리든 어떻든 3년은 무조건 일단 하고 판단을 하자 해서 그냥 3년은 그냥 어거지로 버텼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수업 3시간 전에 출근했어요. 시퀀스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를 외워야 되잖아요. 그쵸. 외워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외우지? 매 수업?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나면 딱 5분 정도, 사실 10분 쉬는 시간이지만 5분 정도밖에 없잖아요. 여유 시간이. 그래서 5분 만에 다시 복귀해가지고 또 다시 수업하고 하는 게 너무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3시간 전에 출근해가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주 7일 운영이 되고 있나요? 주 6일 운영이 되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 오전에는 제가 또 다른 센터에서 그룹을 한두 타임 정도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원장님이 아시던 분이셔서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제가 이제 임산부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원장님 개인 레슨 해드리고 그룹은 일주일에 한두 타임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토요일은 그래도 5시까지 운영해서 조금 평소보다는 일찍 끝나는데 그래도 저는 회원님들이 만약에 전 토요일 저녁밖에 안 돼요 라고 하시면 맞춰드릴 것 같긴 해요. 그럼 지금은 선생님은 막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일은 거의 없겠어요. 제 개인적인 일이라고 해봐야 가족과 시간 보내는 것밖에 없거든요, 원래도. 그래가지고 남편이 주야육자예요, 지금. 남편이 아예 다 일을 관두고 집에서 아기를 보고 있어가지고 아기 데리고 여기 와서 잠깐 이제 아기 보고 아기 보면 사실 뭐 그날은 이제 해피한 날이기 때문에 미들타임 비면 가끔은 이제 살짝 닫고 아기 보러 갔다 오고 그것도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지금밖에 못 보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그걸 네.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그럼 연기를 다시 40대에 해야겠다 이거 말고도? 있어요. 있어요? 네. 선생님 되게 꿈이 많은 사람이군요. 100년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과학계에서 분발해가지고 수명을 좀 더 연장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과학에도 어렸을 때 좀 관심이 많았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우주과학이랑 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았어서 요즘에도 과학 유튜브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좀 챙겨보는 편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블랙홀, 웜홀, 타임머신이라는 책을 샀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근데 그때 옆에서 이거는 어떤 거야? 라고 좀 더 쉽게 설명해줄 사람이 있었다면 그쪽으로 나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이제 50대 목표인데요. 네. 그때 대학을 다시 갈 거예요. 가서 그때는 아예 과학적으로 물리나 천문학이나 이런 쪽을 좀 가고 싶어요. 가서 박사까지 하고 연구원을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50이면은 앞으로 남은 인생이 뭐 80까지 살아서 30년 남았으니까 네. 연구원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때는 이제 과학 쪽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꿈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네. 사부작 조금씩 같이 병행할, 계속 평생 병행할 직업인데 네. 작가가 되고 싶어요. 완전 어렸을 때 꿈은 만화가였거든요. 그래서 만화나 아니면 글이어도 아니면 희곡, 배우 쪽 하면서 이제 희곡 작법 같은 것도 배웠기 때문에 작가가 한번 돼보고 싶다. 그래서 이 필라테스로 만화를 한번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제 그림 연습을 좀 해야 돼서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냥 취미로 조금씩 해보고 싶다. 일단은 딱 그렇게밖에 없고 그 이후는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60대부터는 좀 더 고민을 한번. 와, 그러면은 그렇게 내가 30대, 40대, 50대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네. 100년도 너무 짧다라고 느껴지면 네. 하루하루가 더 즐겁겠어요. 즐겁기도 하면서 근데 저 멘탈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가지고 네. 또 약간 뭐 오늘 뭐 수업했는데 난 오늘 이 시퀀스 하면 회원님 확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만큼 이렇게 좀 잘 안 되면 그날은 또 약간 우울하고 근데 좀 일단 큰 목표는 있으니까 다시 그래도 정신 차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내가 미국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면 네. 못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지금 그런 목표가 생기면 당장 미국으로 넘어가서 시민권 따가지고 당 이런 거 활동해가지고 하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리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못하는 건 키즈 모델 뿐이다 네. 라고 하는데 전 키즈 모델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트렌드가 바뀌어서 성인이 키즈 모델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에뛰드 모델을 마동석 배우가 하게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 아니에요. 마동석 배우가 나는 나중에 에뛰드하우스 모델이 될 거야 라고 했으면 아무도 안 믿어줬을 텐데 됐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진짜 못하는 건 없다. 와. 그리고 내가 최초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이 세상에 없었던 일이라고 해도 내가 최초일 수도 있고 그래서 못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선생님도 네. 좌절이라는 거에 경험이 있어요? 완전 많죠. 아까 말씀드렸던 물리치료사 분들이 하는 센터에 가서 일을 할 때도 사실 그분들이 그냥 물리치료사 자격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완전 열정적이고 파이팅 넘치고 체력도 좋았어요. 그때 수업을 14타임씩 잡혀 있었어요.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1시간도 못 쉬고 그냥 쭉 수업만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취소 한 타임은 나겠지. 밥 먹을 시간 한 타임은 생기겠지? 라는 생각으로 일단 잡았는데 결국 한 타임 취소 나와서 13타임 했거든요. 그때 진짜 평균 10타임, 11타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번아웃이 너무 세게 와가지고 정신과 다녔어요. 번아웃 극복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수업하는 시간 외에는 잠만 자고 그렇게 보내고 또 그 이전에도 뭐 여러 좌절을 겪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번아웃은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그때 도움이 됐던 게 책을 읽으면서 좀 극복이 됐던 것 같아요.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걸 읽다 보니까 그래 뭐 하면 되지 뭐 고민할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리스트를 써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모금 마시기, 진짜 1분만 밖에 나갔다 오기 뭐 이런 거 진짜 쉬운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개씩 적어서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성취를 느끼면서 조금씩 극복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당시에도 남편분과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네, 결혼 생활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남편도 사실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남편이 없고 저 혼자서만 이제 사는데 그걸 극복해야겠다라고 하면 좀 더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그럼 지금 선생님 이 센터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홍보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그래서 전단지도 돌리고 전단지 알바 구하려고 했는데 전 그것도 안 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일어나서 새벽에 전단지 돌리면 전 새벽부터 이제 아기를 케어하고 있다가 남편이 이제 들어오면 네. 밥 먹고 아기를 인계하고 네. 저는 출근하고 현수막 같은 것도 이제 자릿세가 있어요. 나라에 내야 돼요. 그거 내고 이제 현수막도 걸고 인스타 광고도 돌리고 네이버 광고도 돌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상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뭘로 보고 왔다고들 해요? 다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왔다라고 하시는데 인스타를 보고 왔다라고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스타도 사실 그걸 보고 오시는 분은 없지만 거기서 외부 링크를 누르거나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 분들의 트래픽이 쌓여서 이제 네이버도 저희도 점점 좀 올라가서 상위 노출이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상단에 올라오면 인스타 광고는 조금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은근 돈이 좀 많이 들거든요. 인스타도 7일에 5만 원 정도? 일주일에 5만 원이면 크잖아요. 그쵸. 그리고 전단지도 너무 많이 돌리면 받는 입장에서는 피로하기 때문에 오픈 때만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럼 선생님께 한번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선생님께 필라테스란? 필라테스란 재활이다. 재활이라는 게 정말 그냥 다쳐서 재활하는 거 말고도 한자 뜻을 보면 다시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필라테스가 저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어주기도 했고 또 제가 다른 분들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어줄 재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당산의 필앤노멀 필라테스의 박재희 원장님과 시간 같이 보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